안녕하세요. 사이언스적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컨텐츠는요, 내가 상대방한테 대화를 해야 될 시점은 언제쯤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족님이 저한테 직접 주신 피드백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가족님이 주신 피드백을 보시면 이 대화라는 게 그냥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한테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뭐 밥은 먹었어? 언제 들어와? 이제 들어왔네? 뭐 우리 아이는 오늘 무슨 일을 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현재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 반성의 의미든 사죄의 의미든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이야기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부터 할 수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답을 좀 정확하게 찾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많은 가족님들이 트러블이 생기면, 그러니까 상대가 나로 인해서 실망할 상황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 이별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대에게 뭐 사죄를 하고 매달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밟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먼저 그러한 행동들을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행동들이 과연 효과를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과연 이러한 기초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력들, 뭐 사죄를 하고 설득을 하고 매달려보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하고 오신 케이스가 얼마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면 실제로 그러한 행동조차도 안 하고 찾아오신,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의 경우의 수는 한 10% 내외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들, 일단 사죄하자,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을 하면 그 마음은 분명히 상대방한테 전달되어서 상대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내가 의도한 결과나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90%의 분들이 다들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개선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희망적이다는 느낌이 들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를 찾으신 케이스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 좀 사죄를 해야 되지 않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 않냐 라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반에는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화를 하는 타이밍을 그냥 무턱대고 내 욕구대로, 내 끌림대로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고 판단을 마무리한 다음에 접근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언제가 과연 내가 좀 대화를 하고 싶은 이 욕구들이 실천에 옮겨졌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타이밍은 어떤 식으로 좀 따지면 되냐면요, 상대방이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고를 좀 활성화시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감을 잡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고 안 좋은 생각을 느끼고 있을 때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 설득하고 매달리는 행동이
그 초창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라는 부분을 따져보면, 지금 이별 위기든 이혼 위기든 위기가 발생한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내가 한 행동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준 행동들로 인해서 상대방은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매우 불행함을 느끼고 있기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와는 별반 다를 바 없이 불행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생겨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그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과 헤어지고 싶다. 왜냐면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불행했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분리되고 나면 나는 행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상대방한테는 강하게 자리 잡은 상태가 바로 이혼 위기든 이별 위기든 위기가 발생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그 상태의 원흉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식하기에 그 상태의 원흉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상대방한테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를 잃은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내가 앞으로 달라지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 그 설득하는 말들이 과연 상대방한테 신빙성 있게 다가갈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말들을 듣고 신빙성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억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지난날의 행동, 내가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서 단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고요. 내가 한 노력은, 내가 상대방한테 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은 행동으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전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근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와 반하는 말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원흉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그 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아, 당신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보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대화를 섣불리 시도를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그냥 말로 때우려는 행동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과 멀어져야지만 나는 행복하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멀어지고 싶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두뇌 차원에서는 이 대상과 멀어지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흉이 되는 대상이 다가온다? 그러면 두뇌 차원에서도, 어떤 이성적 합리적 차원에서도 이 대상이 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철저하게 뒤로 물러나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나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들 자체가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나와 지옥으로 함께 갈래? 라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상대방에게 이성적 합리성을 들어가면서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첫 단계에서는 내가 추후에 앞으로의 미래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말을 꺼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감정을 회복하는 작업을 먼저 밟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라는 부분은 가장 후순위로 미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비로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겠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행동으로서 내가 달라진 포인트들을 보여줘야 되고, 나에 대해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선입견이라는 부분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행동 패턴의 변화들을 먼저 가한 다음에 상대방이 선입견이 흔들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이 사람의 행동을 토대로 봤을 때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믿음이라도 생긴 다음에 비로소 미안하다라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방법인 거예요. 자신이 받는 상처는 이만큼 큰데 그걸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비춰진다라는 거죠. 진정성을 전달을 할 거면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정도로 내가 노력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말의 말 한마디, 우리가 쉽게 생각해내서 꺼낼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입만 뻥긋뻥긋 움직이고 머릿속 계산만 굴리면 되는 그런 말 몇 마디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진정어리게 회복을 하고 싶지만 노력할 의지는 없다라는 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겠다라는 부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의 파급력이라는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전달하는 이 말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 행동적인 노력을 먼저 상대방한테 보여준 다음에 그걸 착실히 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대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조율하는 과정은 뭐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족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섣불리 대화로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되게 나한테 매력적인 솔루션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위기감도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도 자꾸 들 거고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테지만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나 매력적인 솔루션인 거지 실전에서 실제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상상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노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혼위기든 이별위기든 발생했을 때 그 속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동기이자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머릿속으로 이러면 되겠다 싶은 부분만 체크할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화는 초반 단계에서 진행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